사실 가족은 내 분신이죠, 뭐 분신. 지금도 간혹가다 내가 그걸 물어보죠. 연주가로서 지금까지 하고 후학들 키우고 이러는 거 행복하냐?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 생각도 했고 그냥 저희 가족같이 화목한 그냥 그런 가족을 나중에 진짜 그런 가족 우리 내가 성장해서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거의가 아니라 매번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리허설 하는 것도 보시고 모니터링 해주셔서 뭐 아무래도 아버지도 이제 예전에는 무대에서 이제 연극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좀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봐주시고 네 그런 거 많이 저희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 얼마 전에 6.25 이제 그때 호국보훈 음악회 할 때 저희가 이제 베토벤 에그몬트 전곡 연주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레이터로 그 이제 나레이터 겸 에그먼트 백작 이제 괴테가 쓰고 베토벤이 작곡하는데 전곡 연주는 아마 이제 몇 번 안 했을 거예요. 세 번. 이제 소곡 정도는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나레이터 겸 에그먼트 백작 역할을 무대에서 그게 사실은 흔치 않은 그 경험이잖아요. 아버지 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또 같이 나레이터 겸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그게 흔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없을걸요 아마.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식구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외아들이고 또 태어나긴 이북서 태어나가지고 인척들. 그래서 아버님 일찍 이어지셨다고. 첫째 이제 애들은 이제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 뭐 교육적인 뭐 철학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왜냐면 그 문화예술계가 촉박하던 시절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나는 연기자를 선택해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연극 한 70편 하면서 개란티를 한 2작품밖에 못 받는 시절에 연극을 했으니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거를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성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키웠고 부모가 야, 넌 그건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제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간혹가다 내가 그걸 물어보지. 너 지금 연주가로서 지금까지 하고 후학들 키우고 이러는 거 행복하냐? 그것만 물어봐 내가 행복하냐? 수익과 관계없이. 그럼 행복하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뭐 하니까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정말 음악가로서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까지 성인 프로로 오기까지는 본인이 겪으면서 엄청난 특히나 연주자의 길이라는 건 엄청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왔을 텐데 그거를 참 잘 극복을 했다 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혼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혼난 적이 거의 없었고 좀 누가 이제 당신 눈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대화로 푸시는 스타일. 좀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해라. 그게 아니고 딱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거나 하면 먼저 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조용히 혹시 뭐 요새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있느냐. 그래서 뭐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느냐. 그러니까 약간 대화를 많이 이전부터 하셨어요. 저희랑.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눈치채시고 항상 먼저 좀 다가와서 물어보시고 좀 그런 편이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시간 바쁘시고 보통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보통 바쁘고 막 이렇게 닥달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시고 늘 이렇게 대화로 먼저 말로 해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걸 억지로 뭐 조금 잘못했다고 체벌 하고 이런 건 아예 내 사전에는 없었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손대죠. 별로 건 없어. 저요. 별로가 아니라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건 내가 내 성격에서도 그건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뭐 본인들이 다 알았어. 아니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부족한 뭐 소량의 부분들까지 어떻게 뭐 부모가 이래저래 야단치고 할 거면 다 조금 시간 지나면 본인들이 다 터득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그랬고 다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이 연고도 없지. 또 딸의 고등학교 2학년이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17살. 그 고등학생.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놓고 저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는 감당이 이게 막 여러 가지 뭐 저걸 보내놓고 저게 올바로 미국 사회 가가지고 어린 나이 가가지고 저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많이 사실 그런 쪽으로 저는 얘 보내놓고 몇 년 동안은 매일 그런 좀 염려와 근심이 많이 뒤따랐지. 처음에는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제 예술고등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배, 후배 학교 같이 한국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별로 외로운 거 모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같이 기숙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가지고 부모 생각하고는 따뜻하잖아. 처음에는 막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제 뭐 다른 언어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무도 케어해 준 사람 네. 없고 다 뭐든지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이제 딱 들면서 이제 외롭고 이런 거 이제 뭐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런 거보다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심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부모님이 항상 옆에서 다 모든 걸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다 같이 해주셨는데 다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외로운 거 늘 통화를 거의 매일 하고도 워낙 이렇게 매일 해주셨어요 이렇게. 통화 그거 진짜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첫 방학 들어오는데 내가 공항에서 못 살이 너무 알아봤다니까. 쪄가지고 살찌고 그냥 뭐 지금의 한 아니 두 배.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갑자기 바뀌니까 이제 완전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자식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를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어. 내 경우도 있는데 나는 사실 연기를 안 했으면은 내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거는 나도 이공계통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또 대학도 그 같은 재단의 대학이라 그렇게 공대를 나오고 이랬으면은 그 시대는 또 빨리 그런 쪽으로 해서 취직해가지고 가정사 돕는 게 이제 제일 빠른 원칙이었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시대에 내가 이용국 배우를 하겠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나 말. 근데 그래도 그걸 만류 못하고 끝까지 이제 했던 게 내 자신이고 지금 뭐 56년째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랬듯이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그 자식이 하겠다 그러면 근데 내 속에서는 강력하게 고민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물론 하겠다 그러면 시켜야지 시키는데 내가 해온 만큼의 어떤 정말 근성과 정말 온 거기에 바쳤던 그리도 정말 목숨보다도 더 바쳤던 그런 열정과 정말 밥 세끼 못 먹어도 이 작업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막 남들이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을 정도의 그 깊이 빠져서 그 세계에서 호적거리던 그 한 시대에 이렇게 겪었던 이런 것들을 과연 자기네들이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의 배우밖에 안 됐는데 과연 그거를 해낼까 하는 쪽에서 만약 한다면 고민이 깊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버지가 다른 직업군에 계셨으면 약간 그 어떤 그런 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연기자로 활동하시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더니까 겉으로 이제 화면에 브라운관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만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 봤잖아요. 그 과정을 얼마나 힘든 어려운 길이고 이런 걸 다 봤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보고 싶다라는 아예 그런 생각 엄두도 못 냈었고, 네, 너무 아버지가 그 힘들게 일하시고 항상 늘 고민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늘 하던 거. 그게 그냥 제가 할 그거라고 생각해서 좀 다른데 눈을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예고 다닐 때 저희가 학교 축제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음악부, 미술부 이렇게 무용부 해가지고 다 무슨 이제 예술제를 하는데 학교 축제 때 저희 음악부에서 좀 약간 그 뮤지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 뽑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성악가 친구들이 사실은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악가 친구들이 뽑힐 거라고 이제 모든 심사했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근데 제가 나가서 했는데 뭐 그때 이제 연기를 몇 개 했어요. 뭐 우는 연기, 뭐 슬픈 연기, 뭐 기뻐하는 거, 뭐 화내는 연기, 막 이런 거 몇 개 시켰는데 제가 올라갔는데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확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아빠 피를 받기만 하는 그래서 제가 주인공을 뽑혔어요. 진짜? 네.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저희 학교 축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가 한참 성악가 친구들보다 뒤떨어졌는데도 그 오디션보다 제가 됐어요. 주인공. 그래서 여자 주인공을. 그래서 오페라 유령을 저희가 각색해가지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틴 역할을 했어요. 무대에 저희 이제 악기 할 때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유학 갔을 때 처음에 학교 갔을 때도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네, 아버지가 누구인 아이가 유학을 온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약간 친구들이 다 제 기숙사방에 다 막 이러고 구경 왔어요.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 배우 연예인 분들 이미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조금 예전부터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배우. 그래서 어딜 가면 늘 대접받고, 네, 늘 항상 진짜 그래요. 어디 뭐 음식점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뭐 한 개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막 너무 이뻐해 주시고 항상 그랬는데 이제 유학 생활할 때 이제 좀 이제 너무 이제 그쪽이 좁은 유학생들 사회도 좁고 이제 교민들 사회도 이제 좁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는 분들이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 어느 집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게 약간의 행동에 있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설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남들 입에 많이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조심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좀 조심해야 되고 말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굳이 불편한 걸로 따지면 근데 이제 불편한 거보다 오히려 좋았죠. 왜냐면 아버지가 워낙 좋은 이미지의 이제 이미지 관리 잘 하시는 배우셨기 때문에 어디 가면 늘 환영받고 대접받고 늘 그랬었기 때문에 아니 직업으로 보면은 사실 불편한 지적 그렇죠. 그게 더 많고 처음에 이제 소위 어떤 의미에서 톱스타라는 그 위치 딱 해서 대중적으로 막 열광할 때 한 1년 정도 좀 실감하면서 야 이런 또 생각도 없던 세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남이 감십 속에 평생 사니까 불편한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배우 시작할 때 이 좁은 세계에서 이제 뭐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인기를 얻고 살아야 되는 이제 직업이라면 몇 가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철칙으로 있었고,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똑같이 영유하고 즐기다 보면은 그거는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직업.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내 인생에서만 또 많이 아니고 또 애들 성장하면서까지 그 친구들 아버지가 누군데 뭐 이것만 붙어가기 마련 거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서도 우리 얘네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알려진 연기자라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가지 애들한테 이제 미안한 부분은 한참 성장기에 사실 부모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대중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많이 못 데려오고, 대중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못 데려다녔고, 그래서 시간을 같이 공유를 그런 쪽으로 많이 못하는 게 뭐 지금도 간혹가다 애들 어린 나이 때 젊은 시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 일에만 너무 많이 치중하고, 우리 아들이 가끔가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어렸을 때 어떠냐고 뭐 이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큰 놈은 아버지는 잠자는 모습만 본 게 어떤 때 집에서 보면은 매일 일 때문에 밤새고 들어와서 너무 바쁘셨고. 잠깐 잠자는 모습만 보고 이런 게 다라는 소리도 할 정도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 생각도 했고, 그냥 저희 가족같이 화목한 그냥 그런 가족을 나중에 진짜 그런 가족, 내가 성장해서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아버지가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너무 가부장적인 남자보다는 좀 이렇게 좀 유머도 있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다기보다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네. 아니 이거 한마디로 자유로운 가족 관계의 자유로운. 자유로운.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 그거를 굉장히 나중에 이런 가정 분위기, 사실 저는 저희 가정 같이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저희는 항상 늘상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늘 항상 우리 가족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가족, 그게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를 100%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많이 이제 저희 아이를 돌보면서 그때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는 걸 많이 지금 제가 배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배우는 부분들이 많죠. 네.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고, 워낙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성이 반듯하신 어른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애들들이 할머니 밑에서, 장모님이고 그 밑에서 그냥 자라고, 어려서부터 할머니도 많이 끌고 다니면서 레슨도 다 했던 쫓아다니시고 할머니. 엄마가 바쁘셔가지고 외할머니가 엄마도 바쁘고 레슨 같이 그러니까 이제 다니시고. 그렇게 자란 애들들이 뭔가는 좀 달라요. 이 가족에 대한 이해심이라든지 또 어른에 대한, 젊은 애들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좀 그런
정말 어른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고 자란 애들이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도 그 장모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병할 때도 본인이 방학 때 나오면 한 달씩 지방에다가 딱 해서 케어를 지가 하고 돌아가실 때도 뭐 일화들이 좀 있죠. 들어가서 할머니 이렇게 염할 때 다 거기 뭐 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소독도 하고 저거 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할머니 시신 전부 다 닦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이가 아니고 20대 30대? 그때가 30대인가? 30대지. 그런 거 보고 아 저런 건 어떤 의미에서 어른에 대한 자기의 여러 가지 정말 애정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이렇게 몸에 그냥 이렇게 습입돼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니. 가족은 내 분신이죠, 뭐 분신. 그 가족이 갖춰야 될 수 있는 어떤 그 규범 속에서 이렇게 자라질 못하고 호르몬이 밑에서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유년기 때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소원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혼하면 애들도 한 넉넉히 경제력과 관계없이 많이 낳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뭐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다른 가정도 그 정도야 뭐 훌륭하게 키운 다른 가족들이 뭐 다른 가정들도 많은 건데 자랑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금은 생각한 만큼 그래도 본인들이 해서 요만큼 내가 자랄 때보다는 확대된 가족 구성력이 이렇게 확보됐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근데 자식들은 뭐 얼떨결에 키운 기분도 좀 들어. 하도 바쁜 와중에. 근데 이제 손녀들이나 이제 손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들이 진화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손주 손녀 생기기 전에 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저렇게 정말 손주 손녀라면 저렇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저러나 했는데 내가 실제 겪어보니까 애들이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것들이 무슨 생각을 할고 저 정도의 생각을 할까? 그거 이상으로 차곡차곡 쌓다가 그게 진화되고 또 자기 생각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아주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그래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길을 먹고 막 근데 정말 놀랄 정도로 애들이 그래요. 그러고 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습관화시키고 쭉 이해를 시키고 걔네들이 알아듣지 저런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까 의구심이 갈 정도로 얘기를 해도 다 그거를 쌓다가 이제 진화하는 건데 보면은 어떻게 걔들한테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큰애는 초등학교 4학년 뭐 지금 2학년 하나 이제 초등학교 안 되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얘들이 엉뚱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지들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해서부터 애들이 느낌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마음을 정갈하게 여러 가지 수신을 해야 되는 게 애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이 실감이 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마구잡이로 자랐지 그 당시에 뭐 정말 이북서 넘어오고 6.25 전쟁 다 겪어가며 온갖 역사적으로 험한 꼴들을 다 보고
인성으로 내 스스로 키워가면서 순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제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다 손치면 요즘 애들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정말 어떻게 해서 내 스스로 정말 능력 정말 장점이 뭐고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독특한 그 정말 색깔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게 눈에 어른들 눈에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쪽들을 조언해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편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결국엔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만큼 또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제가 그냥 받고 자랐던 거, 제가 받고 자란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이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그냥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뭐 특별하게 무슨 나만의 무슨 아이를 훈육하는 그 교육시키는 무슨 노하우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대로 사랑 받은 대로 그대로 아이한테. 그다음에 또 지금 다 아이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지금 저희가 받던 사랑을 또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로 잘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이제 어른들 방법? 입장에서는 뭐 인문학적인 쪽에 이제 영향을 좀 주면 줄까. 요즘 애들들이 벌써 우리 손주 손녀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다 다룰 줄 알고 모든 정보를 걔네들이 우리보다 100배는 더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전 우리가 잘하던 방식대로 걔들한테 설득력이 그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거고 중요한 건 어른들이 이제 저거 이제 살아온 인생에 조금이나마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인성 이런 쪽에 이제 영향력은 이제 뭐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분야에 저건 본인들이 얼마나 뭐 이젠 뭐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살아나가야 할 애들들의 그 시야가 얼마나 그걸 아무리 부모가 이리저리 궁리를 해도 그건 뭐 조금 더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소위 어떤 환경에서의 이런 것만 이제 조성해주고 본인들이 이제 막 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정말 2, 3년이 멀다 하고 세상에 바뀌어가는 세상에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적응을 잘해 나갔냐 하는 근데 한 가지 그런 인내력이나 뭘 하는데 끈질긴 어떤 근성이나 이런 거는 가져야 되겠지. 뭐 어떤 분야에 뭘 일을 하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첫째는 좋은 인성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모든 거기서 이제 빚어지는 게 이제 많은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뭐